오늘은 저의 하나뿐인 동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 동생과 저와의 관계. 제 동생은 남자입니다. 남자. 여러분 책에서도 보셨겠지만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에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그대로 제가 썼던 부분 챕터가 제 동생과의 관계입니다. 오늘 제가 있기까지 저는 미안하게도 동생의 도움을 부끄럽게도 동생의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. 저희 동생은 남자인데요, 일반 가정에서 남자가 형제끼리 그렇게 친하는 경우는 잘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. 남자들의 성향상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, 저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과 함께 보육원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힘들 때 같이 형들로부터 맞을 때 서로 붙잡고 울기도 하고, 또 동생에게 무언가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. 우리 동생은 중학교 때부터 가출을 많이 해서 제가 중학교 때 많이 잡으러 다니고, 또 고등학교 때도 그 보육원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생을 잡아오기도 하고 했습니다. 형으로서 또 1살 밑이기 때문에 형으로서 줘야 되는 그런 1살 형이기 때문에 또 잘 못해주는 그런 한계점도 있었고, 많이 때리기도 했지만은 정말 동생을 좀 아껴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. 그럼에도 저는 일단은 제가 먼저 살고,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, 또 제가 먼저 잘 되어야만 동생을 잘 돌봐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, 그리고 저의 능력 밖에 동생을 돌본다는 건 동생이 가출을 하고 또 다른 이제 타지의 고등학교에 가서 퇴학을 당하고 스스로 잘해봤는데 제가 신경을 써줄 시간적 여유와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고등학교 때 동생은 고등학교를 퇴학을 당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동생을 잘 보살피지 못한 것이 지금도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. 하나뿐인 동생에게 저는 어떠한 존재일까요? 동생이 가끔 술을 먹고 저에게 형, 부모, 엄마를 좀 찾아줘 라고 울먹이면서 종종 전화를 합니다.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형이면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보호자이기도 하죠. 일단 저희 동생이 결혼을 했지만 형으로서 제가 항상 잘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. 앞서 동생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, 제가 대학에 가서 동생으로부터 용돈을 좀 받았습니다.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동생이 아낌없이 주는 그 작은 형으로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, 또 제가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제가 더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한편으로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, 정말 끈끈한 형제애가 펼쳐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죠. 일단 동생이 얼마나 어렵게 부모님 없이 우리 서울에서 스스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힘들었겠습니까? 독립을 하는데 제가 도와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.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. 저와 멀리 떨어져 있었고, 또한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저희 가정을 돌보기도 바빴고, 또 일단은 그러면서도 저희는 제 동생이 결혼할 때 제가 큰 돈을 축의금으로 주고 서로 그렇게 동생이 저의 조카들을 잘 또 만날 때마다 또 아낌없이 또 용돈도 주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 밖에는 없습니다. 형으로서 정말 저도 제 나름대로 살기가 힘들었고, 형으로서 정말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. 어떻게 정말 그럴 때마다 사실은 조금은 저의 친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. 감당해야 되는 그 두 분이 감당해내야 되는 부분을 형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 참 큰 어려움입니다. 일단 동생도 결혼을 했고 성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또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? 힘들 때 형으로서 조언도 해주고 잘 이끌어 주어야 되는데,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지역에 또 한 곳에서 같이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명절에 가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나름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
명절이 되더라도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누구야 내 동생 누구야 이리 같이 와서 우리 명절을 지내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또 이렇게 같이 보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결혼을 했는데 강제적으로 또 저에게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항상 자주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형으로서 앞으로라도 자주 신경을 쓰고 또한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죠.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. 너희는 부모가 없으니까 너를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. 서로서로 아껴줘야 돼. 동생에게 형밖에 없어. 저에게는 동생밖에 없어. 그 말이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. 그럼에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한 부모님 그나라에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처럼 형제로서의 일반 가정의 형제와 또 저와 동생의 형제로서의 어떤 관계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. 저도 동생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자주 못 보고 또 저희 부모님의 어떤 그나라에 우리가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좀 여러 가지로 교차가 되는 듯한 부분이 듭니다. DNA 검사를 해서 동생이라는 것을 작년에 알게 되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석연찮기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저랑 동생의 성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참 공부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또 보육원에 살았다는 것을 공개로 알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 DNA 검사를 하고 이제 친동생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도 사실은 형으로서 제가 어떻게 보면 형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경우이기도 하고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우리가 좋은 어떤 가족을 만들고 또 좋은 가문을 형성해서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저 형제는 정말 서로서로 잘 아껴주는 형제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. 오늘 영상의 요지는 부모님이 없지만 보육원에서 동생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고 의지하고 싶었는데 불가피하게 동생이 타 지역에 고등학교 가서 퇴학을 당함으로써 저와 관계가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 형제이고 저는 형이지만 부모로서 동생의 유일한 부모로서 보호자로서 제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